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아제르바이잔 대 에스토니아. 자, 일단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에는 주전 격투사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자, 그에 반해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들어봤네요. 자, 일단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는 지금 네이션스 리그에서 전패 중으로 이제 꼴찌에 있고, 그리고 지금 리그 D로 강등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지금 리그 C 팀 중에서도 거의 유일하게 좀 전패 중인 좀 아제르바이잔이다 보니까 이제 좀 4위 팀들과 좀 비교했을 때도 이제 좀 최하위의 좀 성적을 좀 기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강등도 유력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원정팀 에스토니아 역시 성적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한 달 전쯤에 아제르바이잔 상대로 홈에서 이겼기 때문에 지금 전패는 면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리그 C 1조 이제 3위에 위치해 있는 그런 에스토니아고, 지금 꼴찌인 아제르바이잔과는 승점 3점 차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일단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이번 경기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이제 리그C 잔류가 거진 확정이 좀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공격하기보다는 좀 더 수비에 좀 집중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제르바이잔이 오히려 좀 무조건 이겨야 되는 좀 상황이다 보니까 좀 초반부터 라인을 올려 좀 적극적인 공세를 좀 보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좀 양팀의 좀 상황을 봤을 때는 이제 좀 초반 플레이가 다소 좀 상반될 수 있다. 오히려 이제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좀 더 안정적으로 좀 풀어갈 수 있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는 좀 초반부터 좀 템포를 끌어올려 이제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 이렇게도 좀 말씀을 드려봐요. 자, 다만 근데 에스토니아가 지금 수비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이제 기본적으로 좀 수비가 이제 많이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제 실점할 가능성이 더 크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에스토니아도 이제 좀 적극적인 공세를 보이면서 이제 가면 갈수록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도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 드려봤네요. 자, 물론 이제 아제르바이잔이 이제 홈이고, 그리고 전력 면에서도 에스토니아보다는 이제 좀 더 우세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아제르바이잔이 에스토니아보다 경기력이 좋다고 보긴 어렵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직전 경기처럼 이제 에스토니아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렸을 때는 현재 아제르바이잔의 1.4대 승배당, 이거는 전혀 좀 큰 메리트는 좀 없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요. 네. 차라리 배당 대비했을 때 거의 좀 두 배가 좀 넘는 에스토니아 프랜승을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좀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서, 저는 이거는 충분히 에스토니아가 변수를 좀 만들 만한 가능성이 좀 있는 경기라고 보기 때문에 아제르바이잔보다는 배당 대비했을 때 에스토니아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에스토니아 프랜승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토니아 프랜승 내지 2.5슛 오버. 네, 이렇게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지아 대 우크라이나. 자, 일단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 3명 결장.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치앙코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첸코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출전이 가능한 상황이다. 네, 요정까지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봅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조지아 같은 경우는 좋은 흐름을 이어가다가 이제 최근 연패 중으로 다소 좀 주춤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2경기 연속 무득점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조지아가 여전히 공격 전개는 좋지만 좀처럼 지금 득점으로는 잘 이어지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전에 비해서는 골 결정력이 좀 떨어진 감이 있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연패를 이어가다가 이제 최근 조지아 상대로 이기고, 그리고 이제 체코 상대로 비기면서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 좀 성공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좀 최근 상황을 봤을 때는 이제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좀 상승이고, 그에 반해 이제 조지아 같은 경우는 좀 처지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이 경기도 좀 경기 양상을 간략하게 좀 봤을 때 그래도 홈에서 조지아가 좀 더 점유율을 높게 가져올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대체로 뭐 이제 두 팀 다 좀 공격 템포가 좀 빠르면서 그래도 뭐 이제 역습이 좀 좋기 때문에 만에 하나 뭐 이제 공격이 좀 실패하거나 그러면 이제 좀 턴오버가 나온다고 하면은 바로 이제 좀 한 번에 좀 치고 올라오는 그림이 좀 종종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어느 정도 좀 이제 공격에서 좀 템포가 좀 빠른 그런 좀 양팀이다 보니까 확실히 공격으로 좀 전환될 때는 굉장히 좀 스피디하게 좀 흘러갈 가능성도 염두에 해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봐요. 자, 물론 뭐 이제 우크라이나가 최근 흐름이 더 좋고 그리고 직접 맞대결에서 조지아 상대로 이기긴 했지만 그 경기에서는 솔직히 냉정히 뭐 경기 내용만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보다는 이제 조지아가 더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경기가 뭐 이제 중립구장에서 좀 펼쳐졌다 보니까 이제 조지아도 이제 원정이었는데 그런 약간 좀 원정에서의 좀 조지아가 뭐 점유율도 좀 높게 가져가면서 이제 좀 득점 기회 또한 굉장히 좀 많이 좀 창출하면서 나름 좀 경기 내용 면에서는 좀 앞서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자, 게다가 뭐 이제 이번 경기는 뭐 조지아가 원정이 아닌 이제 홈에서 경기가 좀 치러지기 때문에 더 나은 그런 좀 경기력에 좀 기대해 볼 만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 경기는 뭐 약간 그래도 좀 더 우세한 팀은 홈 조지아가 좀 되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쵸. 그러니까 확실히 좀 뭐 어려운 경기긴 한데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보다는 저는 이거는 조지아 사이드 쪽으로 좀 접근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조지아가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 좀 흐름 전환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조지아 승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이건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2.5줄 오바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몬테네그로 대 아이슬란드. 자, 일단 몬테네그로 같은 경우는 이제 주축 포워드인 요베티치가 결장. 자, 그리고 이제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라이손, 그리고 이제 안데르손, 그리고 이제 크레타르손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주축 선수들의 결장이 많은 그런 아이슬란드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제 몬테네그로 같은 경우는 현재 네이션스 리그 전패 중으로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기지 못하면 리그 C로 강등당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몬테네그로 입장에서는 무조건 지금 이기고 봐야 되는 그런 좀 경기라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아이슬란드 역시 뭐 현재 좀 3경기 기준 1무 2패로 다소 성적이 좀 좋지 못하고,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만약 이기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제 승격 가능성이 좀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아이슬란드 뭐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결과는 좀 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지금 뭐 두 팀 다 승리가 좀 필요하다 보니까 초반부터 좀 적극적인 공세를 좀 보일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다 보면은 뭐 기존보다는 좀 더 템포 빠른 경기로 이제 흘러갈 수도 있다. 네, 요 정도 말씀드려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아이슬란드가 최근 매 경기 뭐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할 정도로 수비가 좋질 않지만 그래도 이제 몬테네그로의 공격 전개가 대체적으로 안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제 아무리 뭐 이번 경기 뭐 몬테네그로가 뭐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이제 아이슬란드가 이전만큼 좀 실점을 좀 안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만큼 확실히 좀 몬테네그로가 이제 좀 전진성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좀 롱볼 위주의 그런 좀 공격적이가 좀 많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좀 공격도 단조롭고 그리고 좀 공격 템포도 좀 끊어먹는 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몬테네그로의 공격을 좀 고려하면은 좀 이번 경기 역시 좀 공격에서 지지부진할 가능성을 좀 염두는 해둬야 되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오히려 뭐 지금 뭐 공격만 놓고 봤을 때는 몬테네그로보다는 뭐 이제 아이슬란드가 더 낫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공격에서의 기대치 또한 뭐 아이슬란드가 더 좀 크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 및 좀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약간 이런 요소와 좀 더불어 뭐 현재 지금 전패 중인 몬테네그로 사이드를 보기도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요 경기는 뭐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몬테네그로보다는 뭐 원정이라 해도 아이슬란드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요 경기 승패 본다고 하면은 아이슬란드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아이슬란드 프렌즈.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주 언더. 네, 좋아하고요.
아무래도 몬테네그로의 좀 공격이 그렇게 좀 많이 좀 답답한 모습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좀 최근 그런 좀 몬테네그로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건 언더까지 같이 보는 경기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도라 대 몰도바. 자, 안도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공격수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몰도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공격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안도라 같은 경우는 현재 리그 D 2조 꼴찌로 이제 1, 2위 몰도바와 이제 몰타와는 승점이 6점 차가 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꼴찌가 확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안도라 입장에서는 뭐 크게 뭐 좀 동기부여가 이제 있는 경기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몰도바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리그 D 2조 이제 1위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은 이제 1위로 리그 C 승격이 매우 유력해집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경기에서 이제 뭐 몰도바가 이제 이기게 될 시 이제 2위인 뭐 몰타가 뭐 안도라 상대로 최소 4점 차 이상의 좀 승을 거둬야 1위로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몰도바가 이제 이번 경기에서 좀 이기게 되면은 1위가 뭐 거진 좀 확정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확실히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좀 동기부여 측면에서 몰도바가 훨씬 더 이제 좀 큰 경기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자, 사실 뭐 예전에는 이 두 팀이 그렇게까지 뭐 큰 차이가 나는 팀은 아니긴 했지만 이제 뭐 1, 2년 사이에 이제 몰도바가 굉장히 좀 많이 스텝업을 했고, 그리고 특히 지금 뭐 경기력이 이제 다른 좀 하이 팀들에 비해서 눈에 띄게 이제 좀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뭐 유럽 지금 하위권 팀들 중에서는 이제 몰도바가 뭐 1티어라고 봐도 좀 무방할 정도로 지금 성장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뭐 안도라와 몰도바를 좀 비교했을 때는 이제 몰도바가 더 좀 체급이 더 크다고도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뭐 제 아무리 뭐 몰도바가 좀 원정이라고 해도 뭐 안도라 상대로는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갈 만한 역량을 좀 보이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도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매번 이제 좀 말씀드리지만 이제 롱볼 비중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특히 좀 전진성이 좀 많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좀 평소처럼 좀 답답한 모습을 좀 공격에서 좀 보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공격에서도 몰도바가 더 좀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이제 크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현재 지금 흐름 경기력 모두 지금 몰도바가 더 좋고, 그리고 동기부여 면에서도 몰도바가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몰도바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몰도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분석 결과 봤을 때.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도바 승의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튀르키예 대 웨일스. 자, 일단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일디즈 그리고 지금 카디오글루가 지금 결장 중입니다. 일단 굉장히 지금 뭐 유망하면서도 이제 공격에서 좀 뛰어난 활약을 좀 보이고 있는 그렇죠. 일디즈의 결장은 좀 튀르키예한테 어느 정도 타격이 좀 클 수 있다 이렇게도 좀 만들어 보고, 그리고 이제 뭐 웨일스 역시 지금 이제 주장인 램지 그리고 번스 그리고 이제 무어 등이 좀 결장 중으로 여전히 좀 전력 누수가 좀 큰 편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려 봤네요. 자, 일단 이제 양 팀 다 뭐 이번 네이션스 리그에서 이제 무패 행진 중이고, 그리고 각각 지금 1, 2위에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승점 10점으로 1위, 그리고 웨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승점 8점으로 좀 2위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만약에 이제 이번 경기 웨일스가 이제 이기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튀르키예를 제치고 이제 1위로도 이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자, 일단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 뭐 튀르키예가 좀 평소처럼 좀 초반부터 좀 템포를 끌어올려 이제 공격적으로 좀 나설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뭐 웨일스 같은 경우에는 좀 템포를 죽이며 이제 후방에서부터 안정적으로 좀 빌드업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제 좀 플레이를 좀 지향할 것으로 봐요. 좀 아무래도 웨일스가 이제 이제 웨일스가 지금 뭐 티르키예 상대로 좀 뭐 템포가 약간 좀 빠르게 좀 가져간다고 하면은 오히려 뭐 티르키예 좀 페이스에 좀 말려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화력전으로 간다고 하면은 뭐 웨일스가 좀 더더욱 좀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웨일스 입장에서는 좀 최대한 약간 좀 템포를 좀 늦추려고 좀 할 것입니다. 좀 그러니까 확실히 좀 요런 좀 양팀의 좀 뭐 상반된 그런 좀 플레이 스타일이 좀 돋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이제 두 팀이 이제 지난 맞대결에서는 이제 웨일스 홈에서 0대0 이제 무승부로 이제 끝이 났습니다. 네. 자, 다만 이제 그때는 티르키에 그런 좀 퇴장이 있었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웨일스가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가긴 했어요. 네. 다만 이제 웨일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퇴장당한 뭐 티르키예 상대로 이제 좀 득점을 좀 못하면서 이제 무승부를 거둔 거는 굉장히 좀 경기력이 다 좀 아쉬웠다고도 이제 좀 평가할 수가 있죠. 자, 다만 이제 이번에는 이제 티르키예가 원정이 아닌 홈에서 경기를 좀 치러지기 때문에 이제 홈 경기력이 좋은 그런 좀 티르키예가 주도권을 좀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웨일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원정 경기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이런 약간 좀 양 팀의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가 더 좀 부각될 수 있다고도 이제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홈과 원정에서 차이가 좀 크게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약간 좀 티르키예가 홈 이점을 좀 잘 살릴 가능성도 좀 커 보인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자,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 뭐 최근 좀 티르키예가 3연승 중으로 상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공격 흐름도 지금 굉장히 좋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홈에서 웨일스 상대로 이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어느 정도 이제 좀 1위를 좀 이제 확정 짓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티르키예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티르키예 승 보는 경기 내지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준 언더. 자,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대 헝가리. 자, 일단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 데파이, 그리고 아케, 그리고 베르베인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랭키 더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상적으로 좀 출전 가능한 상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이렇게 이제 좀 양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무 1패로 다소 흐름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한 달 전쯤에 이제 헝가리 상대로는 이제 원정에서 좀 비겼습니다. 물론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뭐 70%가 넘는 좀 점유율 바탕으로 네덜란드가 경기를 주도했지만 생각보다는 좀 공격에서 안 풀리면서 이제 답답한 모습을 좀 보였었죠. 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그 경기에서는 이제 반다이크까지 좀 퇴장을 당하는 그런 좀 불상사도 좀 겪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보스니아 상대로 원정에서 좀 승리를 거두며 3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로 인해 지금 네덜란드와 승점이 같아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네덜란드와 이제 승점은 같지만 지금 골득실에서 밀려 좀 3위에 좀 위치하고 있는 그런 좀 헝가리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이제 뭐 네덜란드가 홈에서 이제 높은 좀 볼 점유율 좀 바탕으로 경기를 좀 주도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원정 양이 홈에서 좀 경기를 좀 치르다 보니 이제 좀 지난 좀 맞대결보다는 더 공격 전개가 좀 잘 되면서 좋은 경기력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지난 약간 좀 원정 경기보다는 이제 훨씬 더 좀 공격에서 이제 좀 활약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좀 득점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좀 지난 경기보다는 더 좀 기대치가 지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리고 뭐 이와 더불어 이제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좀 경기력 편차가 좀 큰 그런 좀 팀이기 때문에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번에는 좀 네덜란드가 충분히 좀 유리하게 더 풀어갈 만하지 않나 좀 생각을 봐요. 네. 게다가 이제 추가로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에서는 뭐 5경기 연속 멀티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이제 득점력도 좀 좋은 편입니다. 자, 일단 뭐 지금 전력 그리고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차이가 좀 크다는 점까지 좀 고려하면은 이번에는 약간 좀 네덜란드가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 이제 좀 8강 진출에 이제 좀 가까워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그쵸? 게다가 이렇게 약간 좀 지금 2위 경쟁에서 가장 좀 중요한 경기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이런 경기에서는 솔직히 뭐 헝가리보다는 뭐 네덜란드가 더 약간 좀 집중력을 좀 발휘해서 좀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중요도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집중력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요거는 그래도 좀 네덜란드 쪽이 낫지 않나 싶어서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 이건 네덜란드 승 쪽 보도록 할게요. 네덜란드 승 보는 경기. 자, 요 경기는 저는 네 본다고 하면 마인슨까지도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 네, 이렇게 가보도록 하고 안 그러면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쵸? 아무래도 이제 좀 네덜란드의 어느 정도 좀 시원한 좀 승리를 좀 예상하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간다고 하면은 뭐 자연스럽게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만한 좀 요소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바니아 대 이제 체코. 자, 알바니아 같은 경우에는 제 주전 공격수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자, 그리고 이제 체코 같은 경우에는 제 주전 미드필더 1명에 지금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제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좀 현재 좀 체코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제 알바니아 같은 경우는 연패를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홈 조지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이제 흐름 전환에 성공했고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해 다시 1위 경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최근 좀 페이스가 좀 굉장히 좀 좋더 그런 좀 조지아를 좀 잡은 거는 이제 알바니아 입장에서 굉장히 좀 고무적인 1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체코 이제 현재 좀 3경기 기준 2승 1무로 지금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유로 때보다는 지금 네이션스 리그에서 더 나은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약간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바탕으로 현재 지금 리그 B 1조 지금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체코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KJUN123K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123K님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아,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네,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 봤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원정이라 해도 이제 체코가 좀 더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이제 홈과 달리 이제 원정에서는 이제 경기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좀 체코고 그리고 특히 지금 후방이 이제 원정에서는 더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제 홈에서만큼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좀 기대하기는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홈과 원정에서의 좀 경기력 편차가 좀 클 뿐만 아니라 이제 원정에서는 생각보다는 쉽게 좀 주도권을 좀 가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좀 체코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체코의 그런 좀 원정에서의 그런 좀 경기력은 다소 좀 불안 요소가 좀 큰 편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주전 수비수들의 결장도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좀 체코기 때문에 뭐 이번 경기 약간 좀 더더욱 좀 수비에서의 좀 불안 요소도 약간 좀 염두는 해둬야 합니다. 네. 자, 근데 확실히 좀 이 경기가 뭐 막상 좀 체코가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하다라고 약간 좀 단정 짓기는 많이 어렵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자,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 뭐 이제 체코가 지금 원정에서는 5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원정 성적이 좀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자, 그래서 약간 요런 점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요거는 오히려 이제 뭐 체코가 약간 좀 유리하게 풀어가기보다는 그냥 홈 알바니아 상대로 이제 고전할 가능성이 더 좀 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저는 요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체코보다는 홈 알바니아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해가 봤을 때 뭐 알바니아 프랑스 보는 경기 그리고 뭐 어느 반은 네 그래도 본다고 하면은 오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2점을 준 오바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자, 일단은 독일 대 이제 보스니아. 자, 물론 뭐 이제 양 팀의 지금 체급차나 그리고 보스니아의 그런 좀 완전 저조한 경기력 그리고 이제 조직력도 완전히 좀 무너진 점을 고려하면은 당연히 이제 좀 독일의 좀 대승이 좀 예상될 수는 있지만 일단 뭐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결정자가 좀 생각보다는 지금 많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에서 독일이 뭐야 이기기만 하면은 이제 1위로 그냥 이제 1위로 이제 확정을 좀 짓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좀 어느 정도 약간 좀 뭐 힘을 빼고 그러나 좀 천천히 약간 좀 경기를 좀 운영하면서 이제 좀 플레이할 가능성도 좀 염두는 해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뭐 당연히 뭐 경기력적으로는 독일이 좀 많이 앞섰지만 약간 좀 독일이 좀 어느 정도 좀 여유롭게 좀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를 약간 좀 대승을 약간 좀 장담하기는 많이 좀 애매모호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해서 조금 좀 고민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약간 좀 고민 끝에 좀 내린 결론이 요거는 약간 독일보다는 저는 본다고 하면 보스니아 요거 3프랜승 이쪽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죠. 그래서 독일의 이제 보스니아 3프랜승 게다가 이제 뭐 독일이 최근 뭐 보스니아와의 좀 맞대결에서도 이제 원정에서 뭐 1점 차 정도 좀 승을 좀 거뒀을 만큼 생각보다는 약간 좀 지지부진한 모습 좀 보였다는 점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이거는 보스니아 3프랜승으로 한번 좀 가져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다 보니까 어노바 역시 오바보다는 언더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스니아 3프랜승에 이제 3.5점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웨덴 대 슬로바키아. 네, 요거는 저는 뭐 승패보다는 고배당잡이로 스웨덴 핵무 내지 오알무. 안 그러면은 어노바는 뭐 본다고 하면은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네,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네이션스 리그에 대한 분석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